미국 정부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공항의 노후 관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첨단 지상이동 레이더 도입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소아 백신 접종 권고를 대폭 축소하고 접종 횟수와 시기를 재조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전역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낙뢰로 교회가 전소되고 차량이 뒤집히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에서 200여 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대규모 대피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과 범죄의 온상으로 꼽혀온 LA 메가더파크에서 경찰과 연방당국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콜롬비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된 것만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는 3,000명이 넘는데 상당수가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개인 방송을 찍고 있던 유튜버, 미세한 흔들림을 느끼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본격적인 지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위험을 직감하고 강력한 진동이 공항을 뒤흔들 때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건물 천정이 뜯겨져 나가고 구조물이 바닥에 나뒹구는 아비규환을 뚫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O sea, como de película. Lo describiría como una pesadilla hecha realidad.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지 이틀째. 콜롬비아 당국은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실종자를 구해내거나 생존 신호를 확인하는 기적적인 순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워낙 강력했던 데다 20차례가 넘는 여진까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당국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2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전 집계보다 60명 증가했습니다. 페레이라를 비롯한 서부 지역의 인명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콜롬비아 제3의 도시인 칼리에서만 최소 9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 3천여 명 중 상당수가 건물 잔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It's vital to try to find survivors, and they do believe that there may be a mother and a child under this rubble. 혼란을 틈타 약탈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안 그래도 불안한 치안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취임 3일 만에 국가 재난 사태에 직면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구조와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칼리 지역 보안군을 1,000명으로 증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또 지진 피해 지역에 구호품을 보급하고 있지만 진앙에 가까워 피해가 큰 지역은 도로가 끊기는 등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이란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핵 문제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갔다고 미군이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를 다시 개방해 전쟁을 끝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핵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전략상 우선순위에 재배치한 것으로 미군이 파악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6개월째로 장기화하면서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이란이 전략적 공세를 강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무력으로 해협 통제를 시도해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자산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초래할 수 있고 병력 피해가 클 것이란 전망이 걸프와 유럽 국가들에까지 퍼져 있다고 NBC는 전했습니다. 이란의 신임 안보수장에 임명된 모센 레자이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전쟁을 끝내고 동결 자금을 해제하라고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이란 주재 중국 대사와의 면담에서 미국이 태도를 바꾸고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는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한 오만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협 봉쇄 유지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호르무즈의 대체 항로 역할을 하고 있는 홍해는 연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의 소행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이곳을 지나던 이집트 회사 소유 선박의 선원 등 6명이 숨졌습니다.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외무부가 호르무즈 개방을 놓고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가까워졌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국제 유가는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이 있다며 직원들과 기자들을 속이고 비행기를 바꿔 타는 기만 작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기내식 트럭 컨테이너를 타고 이동했다는 겁니다. 나세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 공항, 나토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릅니다. 평소처럼 전용기 탑승 계단에 올라서서 방송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기자단은 전용기 뒤편 입구로 차례로 탑승합니다. 그 사이 비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탄 전용기 반대편, 흰 트럭 한 대가 차에 달린 컨테이너를 전용기 높이만큼 올린 채 정차해 있습니다. 기내식을 운반하는 트럭입니다. 기자들이 전용기에 오르는 동안 컨테이너를 제자리로 내린 트럭은 조용히 대통령 전용기를 떠나 옆에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미군 항공기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 트럭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군 항공기에 도착한 트럭은 대통령 등이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를 다시 항공기 본체 높이까지 올린 채 몇 분을 정차했습니다. 이란의 암살 위협에 대한 신빙성 있는 첩보 때문에 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바꿔치기 하는 기만 작전을 벌였다고 미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기만 작전은 치밀하게 계산됐습니다. 미군 항공기에 오르는 국방장관 모습을 일부러 노출했습니다. As a part of a larger plan to make it look like he was the senior official on that plane. 대통령이 탔음을 알리는 호출부호 에어포스1은 트럼프가 실제로 탄 군용기 대신 기자단과 백악관 직원이 탄 전용기가 사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과 기자들이 미끼가 된 셈입니다. I have a threat all the time. I'm number one on their list before you. But if I go, you go. 영국에 도착한 트럼프는 마치 내내 기존 전용기를 타고 온 것처럼 전용기 외부 계단으로 공항에 내렸는데 어떻게 다시 비행기를 갈아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9.11 테러 직후에도 백악관은 대통령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없는 곳에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미국 정부가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공항의 노후 항공관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 FAA 청장은 오늘 뉴저지 뉴워크 리버티 국제공항을 방문해 새롭게 설치된 첨단 지상 이동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largest projects in America right now. This build is taking place in all 50 states. You think about airports across the country, and it's those airports that are being updated with the resources that the Congress gave us. So this is not small. This is not one or two airports. This is a nationwide build. So we are about 10 months into the build. We are moving at historic speeds. 새 레이더는 활주로와 유도로를 오가는 항공기와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관제사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공기와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어 활주로 진입 사고나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FAA는 뉴워크 공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공항 44곳에 모두 쉬운 세대의 지상 이동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 통신망과 관제 장비를 교체하고 아날로그 무전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의회가 지원한 12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미 전역의 항공관제 인프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시스템 개편을
오는 2028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소아 백신 접종 권고를 대폭 축소하고 백신 접종 횟수와 시기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모든 어린이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백신의 종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방보건당국이 접종 지침을 재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Vaccinations for hepatitis B, COVID-19, and influenza, among others, are no longer recommended for all children. Decades ago, children received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vaccines required today. In those times, people were much healthier, and of course, the high rates of autism now observed did not exist. 특히 홍역과 볼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혼합 백신 대신 각각의 백신을 따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여러 백신을 같은 날 맞기보다는 접종 시기를 나누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독감과 코로나19, A형과 B형 간염 등 일부 백신은 모든 어린이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는 대신 의사와 보호자가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아과 학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MMR을 구성하는 백신 가운데 일부 단독 백신이 현재 상용화돼 있지 않아 실제 분리접종을 시행하려면 새로운 백신의 개발과 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전역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3시 50분쯤 설리번트 애비뉴에 있는 체리크릭 교회에서 낙뢰로 추정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지면서 최대 40피트, 약 12m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았고 소방차 10여 대와 소방관 50명이 투입됐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지붕 일부가 무너지고 건물이 전소됐지만 당시 교회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력한 폭풍이 이어지자 오하이오 주지사는 주 전역이 위험한 기상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We are in a very dangerous weather situation that really involves all of Ohio. It is unusual to see this, but the danger can be anywhere in the state. And it's not something that's going to end tonight. 오하이오 교통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콜럼버스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거센 비바람에 밀려 그대로 옆으로 뒤집히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시속 82마일, 132km에 달하는 돌풍이 관측됐으며 폭우로 도로와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당국은 악천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기상 경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캐나다에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200여 곳에서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기준 진화되지 않은 대형 산불만 100건을 넘어섰으며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오리건 등 서부 곳곳에서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주 스포켄 일대에서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900채가 넘는 건물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길이 주택가까지 번지면서 큰 피해를 냈습니다. Devastation, good work, but you don't really realize that when you see what's going on down here with the level of devastation and destruction. When we showed up to this neighborhood, the fire was already out of the woods and it was now into the homes, and the homes were becoming the fuel. The homes, the cars, and all the contents, that was now the fuel. Almost unfathomable.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도 산불이 빠르게 확산해 주민 약 2만 명이 대피했고 8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군 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시킨 데 이어 멕시코 소방관 약 100명도 현지 진화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산림이 바짝 마른 상황에서 추가 산불 위험도 여전히 높다며 경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 관광지 빅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9일 로마비스타 인근 로스파드레스 구규림에서 발생한 팀버 산불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기준 2,478에이커를 태웠으며 진화율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Very steep. Getting access to the fire's edge is very difficult just because of that steep, rugged terrain. It's currently a ton of air resources trying to keep the fire in check while we develop a plan on where we can, really engage and start to go direct and turn the corner on this rapidly moving fire. 특히 빅서 일대 곳곳에 의무 대피령과 대피 경보가 발령됐고 파이퍼 빅서 주립공원을 비롯한 빅서 지역의 주립공원들이 잇따라 폐쇄됐습니다. 또 1번 고속도로 인근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해당 지역 우회가 당부됐으며 건물 259채가 산불 위협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약 480명과 소방헬기 8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맞닿아 있는 메가더 파크는 오랫동안 마약과 각종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는데요. 올해 들어 경찰과 연방당국이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이면서 공원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 마약 조직에 이어 이제는 공원에 남아있는 마약 사용자와 소규모 판매상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들이 공원 곳곳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불러세워 체포하기도 합니다. 한때 마약과 범죄에 사실상 점령됐던 LA 메가더파크에 올해 들어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LAPD와 연방검찰은 대대적인 합동 소탕 작전에 나서 마피아 연계 조직과 지역 마약 유통망을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메가더파크를 사실상 공개 마약 시장으로 운영한 혐의로 18번가 갱단 12명을 체포했고 5월에도 공원 일대 마약 유통망을 겨냥해 18명이 붙잡혔습니다. It's been in a state of disarray for many years. We're committed now. The mayor is committed to given the resources necessary to be able to deal with it. Really, the leverage we have is working with our partners, federal, state, and local, focused on it in a multi-tiered approach. 대형 마약 조직과 주요 유통망을 겨냥했던 단속은 이제 공원 안의 판매상과 마약 사용자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The big dogs, the cartels, and the Mexican mafia, who have a significant hold on drug distribution in the Southland. So we were able to disrupt substantially some of the major distribution network that's involved in the park and elsewhere. Then we went to the mid-level dealers and took off a number of those folks and disrupted their traffic. 경찰들이 여러 조로 나뉘어 공원을 직접 돌아다니며 단속하는 방식인데 오늘 오전에는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해 펜타닐을 흡입하던 여성이 현장에서 체포됐고 필로폰 흡입용 파이프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단속과 함께 사회복지기관과 카운티 보건당국 등이 나서 마약 중독자들의 주거와 치료 프로그램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공원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인근 업주들 사이에서는 공원 환경이 이전보다 약 70% 정도 개선된 것 같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주민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당분간 도보 순찰과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지난주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도심 곳곳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당국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스펙트럼에 따르면 지난 7일 볼드윈 힐스에서 광섬유 케이블이 훼손되면서 베버리 힐스와 웨스트 헐리우드, 한인타운 등 LA 중심부 곳곳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스펙트럼 측은 이번 장애가 기물 파손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며 훼손된 광 케이블을 복구하기 위해 현장에 기술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단된 케이블 안에는 1,400개의 광섬유 가닥이 들어있었으며 스펙트럼은 각각의 가닥을 다시 연결하는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불과 이틀 뒤인 9일에도 LA 인근에서 여러 개의 버라이즌 광 케이블이 훼손돼 12,000건이 넘는 서비스 장애 신고가 접수됐으며 휴대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수시간 동안 차질을 빚었습니다. 통신망을 겨냥한 훼손이 반복되면서 주요 기반 시설 보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용의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서 치러진 공화당 주 상원의원 경선 결과가 재검표 끝에 단 3표 차로 뒤집혔습니다. 인디애나주 재검표위원회는 재검표를 통한 최종 집계 결과 폴라 코펜하버 후보가 현직 스펜서 디어리 상원 의원을 3표 차로 앞서며 주상원 23지구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No hard feelings towards anybody who has supported Senator Dearie. And at one point in time, I also supported him. But here we are on to a new race, and I am asking for the Republicans and even those who aren't Republicans to rally around behind me and get me across the finish line in the election. 지난 5월 치러진 경선에서는 디어리 의원이 코펜하버 후보를 단 3표 차이로 앞서며 승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재검표 과정에서 카운티 서기의 서명이나 선거관리요원의 이니셜이 누락된 우편 투표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위원회는 디어리 의원에게 던져진 8표와 코펜하버 후보에게 던져진 2표를 각각 무효 처리했고 결국 코펜하버 후보가 3표 차이로 역전 승리했습니다. 디어리 의원 측은 유권자들이 선거당국의 실수 때문에 투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재검표 결과에 불복해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표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코펜하버 후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데이비드 샌더스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여름 더 강력한 피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 더 강력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한여름 셀리온의 속 시원한 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앰플 세럼 크림과 탈모 번지 샴푸, 바디워시와 바디 세럼까지 모든 화장품 반값 대세일. 그리고 유한 건강 생활에 전 녹용 홍삼을 비롯한 모든 건강식품을 2개 사면 하나 더, 2개 사면 하나 더. 213-738-1188 셀리온.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현직 검사가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거라면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역시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생기는 관련 법률이 통과되자 지난 5월 서울고검 소속 송영규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통제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정식 준비 서면을 내고 반박에 들어갔습니다. 송 검사의 청구 요지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검사의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헌법이 검사에 부여한 권한 자체를 형해화했다는 것.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재 역시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입법으로 부여된 법률상 권한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에서 수사권과 소추권이 도출된다는 송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에 따른 인권 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위헌이라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어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은 5대 4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헌재가 만약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선례를 뒤집고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인정한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검찰청을 대신할 중수청 준비단이 전국을 돌며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아직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반면 수사관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서울고검을 비롯해 전국 최대 규모이자 핵심 수사 인력이 모인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검사는 3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혹시 공수청 중에 좀 마음은 정하셨는지? 전국 6개 고검과 18개 지검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는 이제 제주지검 일정만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참석한 검사는 2천여 명 가운데 260여 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은 내부 게시판에 공소청 전환 예정인 검찰청은 무엇을 하고 있냐며 공소청의 계획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유관기관과 공소청 직제 및 인력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관들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같은 시각 중앙지검에서 열린 수사관 대상 설명회에는 4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설명회에선 중수청 직제와 처우, 복지 등에 관한 질문이 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준비단은 검찰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를 배정받아 지급하겠다고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수사관 임용 과정에서 직급에 비해 낮은 보직을 배정받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경력 10년 이상 검사로 직급상 3급이더라도 4급인 과장 또는 선임팀장에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 직책, 보직 뭐 여러 가지 조직의 운영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20일까지 임용 희망자 신청서를 접수한 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안착을 위한 수사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인 가운데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수청으로 넘어가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권한과 책임이 커질 경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피해와 대응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국무회의. 범죄 피해 현황을 묻던 이재명 대통령이 형소법 개정 이후 범죄 피해가 커지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수사 문제인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책임이 많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범인 체포나 처벌이나 이런 거 이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러면서 경찰청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책과 국민 우려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전한 데 이어 재차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겁니다.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4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신속하게 건립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이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한 이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토균형 발전과 첨단 산업 육성을 함께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장윤기의 살인과 성폭행 사건을 분리수사하도록 지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검찰이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당시 경찰 수사 지휘 체계의 최정점이었던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에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과 이주 여성 스토킹, 성폭행 사건의 분리수사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앞서 국수본 간부들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박 전 본부장 지시로 분리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광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올렸지만 박 전 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청과 협의하라는 박 전 본부장 지시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본부장은 송치 기한이 임박한 살인 사건부터 송치하라는 취지였다고 MBC에 설명했습니다. 또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오픈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더 철저히 수사해 범행 전말을 밝혀내라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사건 이후 또다시 스토킹 사건 관련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박 전 본부장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모 당시 경찰청 형사국장, 최모 강력계장, 민모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장, 이모 성폭력 수사계장 등 당시 국수본 지휘부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품 분석과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8월 1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